진짜 역대급 대박 한류가 또 터졌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미국에서 좀 생생한 현 상황을 좀 알려드릴게요. 진짜 미친 상황인데요. 여러분, 한국 동요 중에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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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동요를 아세요? 바로 이 노래인데요.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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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이게 저는 사실은 한국에서 얼마나 유명한 동요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미국에서 완전히 페노메널한 한류 열풍을 불게 하고 있어요. 몇몇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김샬럿 이제 뭐 국뽕 소식 전달할 게 다 떨어져서 이제 무슨 동료까지 들고 와서 거짓 뉴스 퍼뜨리는구나. 그런데 이거 아니니까. 예, 지금 미국에서는 이 둥글게 둥글게 노래가 엄청난 열풍이에요. 거짓말 아니라 진짜 뭐 SNS short 영상 있으면 세계적으로 하라는 이 노래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특히 미국 SNS 음원 조사에 따르면 이 둥글게 둥글게 공연은 2025년 1월에서 1등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부르고 있다니까요. 아니 도대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노래가 인기인 걸까요? 이거 그냥 한국 사람들 어릴 때 유행했던 동요인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오징어 게임이랑 관련이 있어요. 오징어 게임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인데요. 여기에서 둥글게 둥글게 아는 노래가 나오면서 짝짓기 게임이라는 게 나와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빙글빙글 돌다가 사회자나 사람 수, 예를 들면 5명을 외치면 5명을 순발력 있게 짝을 지어서 방으로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아직도 한국에서는 아이들끼리도 플레이하고 있는 놀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예 한국은 왜 이렇게 재밌는 놀이가 많은 거나 지금 이 놀이는 오징어 게임 때문에 전 세계에서 플레이되고 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노래가 금지인 머슬린 국가에서도 틀어지고 있어요. 한국 정말 엄청나죠. 아무튼 이 장면에서 쓰인 게 둥글게 둥글게 노래인데 오징어 게임에서는 이 짝을 제대로 못 찍고 시간이 지나버린 사람들은 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장면에서 아이들 목소리로 둥글게 둥글게 링가링가링 이러고 있으니까 엄청 섬뜩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노래가 엄청 좋은 노래로 떴는데 사람들은 이 노래가 그저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위해 새롭게 작곡된 드라마 오리지널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실제로 한국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동요라는 게 밝혀져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도대체 왜 한국의 동요는 이렇게 좋은 거냐면서 그러면서 이 노래가 엄청나게 퍼졌는데요. 이제는 영어 버전으로 바꿔서 부를 정도까지 됐어요. Round and round we go, round and round we go, turning in a circle as we dance along. Circular, circular. Yeah, Circular, circular. yeah. Round and round we go in circles as we dance along. 영어 버전으로 바꿔서 부르긴 했지만 한국말의 그 맛을 제대로 살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미 둥글게 둥글게는 진짜 많은 미국인들이 부르고 있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 자기들 스타일로 바꿔서 부르기도 해요. 너로의 란도로, 너로의 란도로, 돌아오라 돌아야 난 속을 넘어라.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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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Walang wilawat, walang wilawat. 완전 땡왕 컴려로 가주면 더 충격적인 건 심지어 이 노래가 클럽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DJ들이 이 노래를 클럽 음악으로 바꿔서 들고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대세인데요. 미국에서 진짜 역사적으로 아이들은 위한 노래인 동요 자체가 이 정도로 대세가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심지어 미국의 동요도 이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적이 없는데 한국의 동요가 지금 미국의 저역을 쓸어버리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미국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동요에 대한 백그라운드 스토리에도 엄청 공동증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일단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처음에 미국 사람들이 이 노래가 한국의 오래된 노래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정말 드라마가 만들어질 때 드라마를 위해 만들어진 아주 최신 노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영상이 퍼지면서 그 의구심을 사라졌어요. 이게 뭐냐면 이 오징어 게임을 처음 보는 어느 한국의 아저씨가 오징어 게임을 본 적도 없으면서 저 노래 반주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저 노래를 알고 있어서 그래서 미국 사람들 의심이 사라졌어요. 옛날 노래라고 하기에는 노래가 너무 새롭고 너무 좋은 게 의심의 이유였던 거죠. 와,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도 다 이 노래는 아시는 거겠네요. 원래는 항상 젊은 사람들이 뭔가를 더 빨리 배우고 어르신 분들이 재밌게 배우는 게 기본이었는데 이번에는 젊은 사람들보다 어르신 분들이 더 빨리 트렌드를 알고 계셨네요. 사실 둥글게 본볼게는 1972년에 새싹회와 한국여류방송인 클럽이 주최한 제1회 다 함께 부를 노래 공모전에 가장으로 선정된 노래라고 하는데요. 이 노래가 처음 세상에 알려진 건 그때라고 하고 이 노래가 한국에서 유행을 하기 시작한 것은 6년 뒤인 1977년에 서수람이라는 사람이라 하청일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앨범을 수록하면서 인지도가 폭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후 한국 동요 시장에서 빠질 수 없는 최고의 단골 동요가 되었다고 해요. 외국인들은 이런 역사를 대부분 모르고 2025년에 처음 오징어 게임에서 만들어진 노래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러한 역사를 보고 충격받는 사람이 많은데요. 저 역시도 이 노래가 한국에서 오래전에 있던 노래라는 것을 듣고 충격받았어요. 미국에서는 한국말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둥글게 노래 전곡을 한국말로 완주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이러나 저러나 한국말을 점점 배워간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면 춤을 춥시다. 선벽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랄랄랄라 즐겁게 춤추자. 링가링가링. 특히 이 노래 후반부에는 링가빙가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10년 전에 빅뱅의 멤버인 태양이 링가빙가라는 노래를 발매하면서 링가링가빙이라는 부분이 유명해지기도 했어요. 링가빙가는 원본은 사실 미국 동요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한국말로는 이 ring이라는 부분에 G가 기역 발음으로 바뀌면서 링가빙가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ring에 가깝다는 것도 차이점이죠.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는 ring어보다는 링가빙가링이 뭔가 좀 더 발음이 착 닮아붙는 느낌이라 이 동글게가 유명해지면서 링어를 링가링가링으로 부르는 미국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로즈의 아파트 때문에 많은 전 세계인들이 아파트 게임을 하고 아파트먼트를 한국말로 아파트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인들이 제기차기와 공기를 플레이하고 이젠 한국의 동료까지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를 두고 이제 제2의 흡류가 터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사실 한국의 첫 번째 가장 큰 돌풍은 BTS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BTS 이전의 아이돌들은 전부 노래로 장사를 해왔고 아이돌이 스타거나 가수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에 비해
BTS는 이전부터 팬들과 소통을 많이 하면서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마케팅을 해왔으면요. 이것만 봐도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오징어 게임 한참 전에 둥글게 둥글게를 불러서 세계에 알린 것은 BTS였거든요.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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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하지만 이거 하나로는 동료 자체가 이 정도로 전 세계에 인기가 생기진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BTS가 군대에 가게 되면 한류는 끝이 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뭐만 하면 한국을 붙이고 코리아라는 말만 붙으면 잘 팔리고 돈이 되는 세상을 안 좋게 보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BTS가 군대에 가면 한류라는 거품은 꺼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BTS가 군대에 가고 더 큰 한류가 앞으로 닥쳐버린 것이죠. 이제는 BTS가 한류라는 가짜 거품을 만들었다면 논리를 펼치던 사람들의 입이 닫아졌어요. 더 이상 뭔가를 말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번 동요 트렌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인식은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류라는 것의 가운데에는 BTS가 있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도 BTS를 좋아하는 아미이긴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는 BTS를 넘어서 훨씬 매력적인 것이 사실이에요. 이렇게 한국의 문화가 오래전부터까지 전 세계적으로 인기인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유는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한국 사람들은 전부 문화적인 정체성이 강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제가 미국에서 만난 베트남 사람들을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에는 베트남 출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아시아에서도 베트남은 미국에 아주 일찍부터 뿌리를 내었을 정도로 베트남계 미국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아시아계 친구들은 대부분 베트남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베트남이라는 문화적인 정체성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베트남 문화에 대해 아는 인데로 물어보면 다들 아무것도 모르죠. 베트남 본토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해외로 나가면 자신의 문화를 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분명 베트남에도 자신들 고유의 음식과 문화가 있거든요. 쌀국수라든가 반미라는 베트남 음식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베트남계 미국인들은 미국 본토로 이주 온 이후로 그런 것들을 바로 끊어버려요. 하지만 한국계 미국인들을 볼까요? 이 사람들은 미국으로 이주 오더라도 한국이라는 문화적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미국에서 사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오징어 게임을 보다가 자기가 아는 동료가 나와서 반가운 마음으로 둥글게 둥글게를 부를 수 있는 것을 봐도 그렇죠. 한국계 미국인들은 절대 김치를 밥상에서 빼는 일이 없고요. 자신들의 2세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는 것도 마음이든 해요. 특히 흑백 요리사는 넷플릭스에서 가장 흥행한 서바이벌 TV쇼에서 에드워드라는 셰프가 나왔었는데 그 셰프는 한국계 미국인 2세였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자신의 정체성이 한국이라는 것에 대해 엄청나게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미국 백악관에서 요리를 하기도 했었죠. 미국 사람들은 가장 한국적인 것에 미쳐 있어요. 사실 수출을 하는 것은 결국 돈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만드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전 세계가 모든 나라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드라마와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요. 최근 일본에서는 영국의 작가인 톨킨의 반지의 제왕을 만화로 만들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흥행에 실패했어요. 이런 것을 두고 우리는 가장 민족적이지 못한 작품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한국에도 이런 작품을 많이 있어요. 한국적인 세계는 거의 없애고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모아서 수출용으로 만든 작품들이요. 이건 한류 초창기에 정말 많았던 작품들인데 이런 게 미국에는 안 먹힌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이런 작품을 만들지 않아요. 하지만 온통 한국의 느낌이 물씬 풍기고 한국 그 자체의 느낌이 들어있는 것들은 많이 팔리고 있어요. 독일의 철학자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민족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고
물론 가장 민족적인 것이라고 해서 모든 나라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의 민족적인 것은 확실히 세계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적인 것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나라의 문화라는 것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는 한국의 둥글게 바임포도 많은 좋은 동료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한국엔 많은 놀이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제 생각에 앞으로 한류 활동, BTS가 군대를 가든 오징어 게임이 끝나든 현재 한국에 있는 모든 인기 있는 것들의 인기가 식는다고 하더라도 한류는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인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인기가 많아질 가능성이 제일 높은 나라로 한국을 뽑았거든요. 최근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는 것도 한몫은 하고 있는데요. 제 주변에도 한글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한글은 정말 쉽거든요. 한국 말은 정말 어렵지만 한글은 진짜 쉬워서 집중해서 공부하면 하루만에 마스터 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문자로 뽑히기도 해요. 조사에 따르면 안드로이드에서 한글을 입력하기 위해 한글 자판을 설치한 미국인이 한 해 1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물론 여기에는 한국어 K-pop 제목이나 한국인 아이돌 가수 이름을 검색하려고 한글을 다운받은 사람들이 직격해서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만큼 한글을 알게 되는 사람이 많은 거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저는 한류를 두고 BTS가 만든 거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장 멍청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던 BTS가 군대에 가고 나서 지금 2차 함료가 터진 것인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죠? 자, 근데 이제 큰데 옵니다. BTS 군대 거의 다 끝났어요. 다들 전역한단 말입니다. 2차 함료가 터질 이 상황에 BTS라는 큰 게 더해집니다. 지금 미국에서 돈을 벌 거라면 무조건 한류 회사의 주식을 사란 말도 있어요. 이미 오징어 게임 시즌 1이 나올 때 한류에게 믿었던 사람들은 넷플릭스 주식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잖아요. 빨리 BTS 멤버들이 전역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미국에서 온 팀 샤워트